채팅도 할 수 있고 예. 지금 버뜩혀 보이소. 부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만 해도 오후 1시 기준으로 2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반석 교회와 관련된 확진자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신규 확인자가 8명이나 나오면서 부산 전역에 코로나19가 확산돼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가 부산의 코로나19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한층 더 강화시키가 진행한다는데요. 이를 한번 좀 진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도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부산 오후 1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24명. 특히나 사상과 학장 성심 요양병원 확진자가 3명 포함이 돼서 좀 걱정인데 골프 캐디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확산세가 이게 어디도 정말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코로나19 상황 좀 진단해 주시죠, 먼저. 네, 지금 부산은 좀 중대한 고비를 이번 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한 40명, 50명 일일 확진자가 생겼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월요일 날 23명에 어제 이제 24명 이런 20명대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 확산이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11월 말에 우리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있는데 예. 여기 이제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라는 건데 이게 이제 11월 말에는 1.94로 거의 2점대였거든요. 예. 한 명이 2명 정도 감염시키는 정도가 돼서 예. 그냥 두게 되면 우리 1명, 2명, 4명, 8명, 16명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12월 초에 우리 이제 시민 여러분께서 조금 적극 동참해 주셔가지고 1.1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저 부산시에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좀 더 거리두기 협조를 해주신다면 향후 몇 주 후에는 확진자 수가 그래도 한 자리로 줄어들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근데 하지만 이제 지금 감염 경로 불명 사례가 12월 1일 이후부터 22명이나 생겼기 때문에 절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염 네네.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조용한 전파가 계속 일어나는 건 아닌가 이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 수도권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 수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게 증가를 하게 이렇게 방역 수치 수란 집단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대량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감염 경로 불명 환자 수가 여전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재생산 지수가 떨어짐을 해서는 안 되겠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제 제가 앞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골프장에 이제 단체로 갔다가 소모임에서 골프 마치고 밥 한 끼 먹다가 한 번에 집단 감염이 된 사례는 있었는데 한 분이 이제 가족 간에 뭐 접촉을 해가지고 확진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국면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 캐디 분도 결국은 가족분 중에서 한 분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데 저희가 부산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 데이터를 보면 거의 한 분이 가족 중에 감염이 되면 가족에 전파시키는 퍼센트가 거의 20%에 가깝습니다.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는 마스크를 쓰고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가족이 하나의 그 가족 구성원이 또 어떤 집단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매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가족끼리 그 위험한 요소에 환경에 노출되는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조절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가족한테 내가 감염시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진짜 밖에서도 조심조심하고 집에 와서 손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어제 좀 받은 전화 문자 중에 좀 당황스러웠던 게 지나가는 행인하고 부딪힌 사람을 찾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아니 부딪히는데 아마 그거는요. 그 역학조사 중에 단순히 이제 이렇게 우리 부딪히는 것도 접촉 때는 밀접 접촉이나 마찬가지긴 하지만 잠시 부딪히는 걸로 그렇게
꼭 찾지는 않을 것 같고 분명히 예. 그 상황에 뭔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든지 예. 다른 위험 요소가 같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다 종합해봤을 네네. 때 그런데 문자에 그 짧은 메시지를 담으려면 그냥 부딪힌 사람 무슨 예. 점퍼를 입고 그렇죠, 부딪힌 그렇죠. 사람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뭐 다른 게 있을 것이다라는 네네. 말씀이시네요. 네. 그 더 강화가 됐습니다. 편의점과 포장마차도 이제 영업 제한 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9시 이후부터 이 길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게 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게 부산시에서 이제 보건소하고 구청하고 부산시에서 이제 점검단들이 네. 이렇게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식당이라든지 카페는 잘 이렇게 협조가 되는데 이 24시간 편의점하고 포장마차에서는 사실 그게 통제가 안 되고 이 관리가 안 되는 게 보여서 이제 그쪽을 통해서 뭐 확진자가 많이 생겼다는 거라기보다는 아주 위험 요소가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으로 부산시에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개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늦은 시간에 이제 배가 고프거나 네네. 또 직장인 중에서 네. 늦게까지 일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편의점이나 포장마차에 가서 또 모여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맞아요, 하거나 맞아요. 네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그렇죠. 그러면 좀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아마 더 강화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영국이 어제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하고 우리 정부도 네. 이제 백신 4,400만 명분 확보했다 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거 이제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 하던데요. 백신 소식 좀 알려주이소. 네, 그 내년 2, 3월부터 아마 이 백신을 도입하는데 이게 도입이라는 게 바로 접종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 회사로부터 백신을 이제 저희가 받아서 이제 구입해서 비축을 해놓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화이자나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마 각각 한 100만 명 분들이 이제 구입을 한 것 같고 얀센 백신 천만 명. 네. 천만 명. 예. 예, 1,000만 명. 그리고 얀센 백신이라고 이거는 한 번만 접종해야 되는 백신인데 요게 아직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것도 이제 곧 결과가 나올 건데 한 400만 명분이 이렇게 지금 구입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코백스 퍼실리티라고 세계에서 이렇게 여러 저개발 도상국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선진국도 포함이 돼서 이렇게 백신을 배분하는 모임체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도 우리가 1,000만 명분을 구입하기로 계약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가 우리나라 인구의 한 80%를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인데 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60% 정도 접종이 되면은 네.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네네. 좀 더 넉넉히 이제 구입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 여러 가지 백신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계약을 했지만 이 중에서 혹시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백신이 생기게 되면 그 백신을 접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더 넉넉하게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네. 선 입금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뭐 잔금도 줘야 되고 그러는데 돈을 네. 뭐 다 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1,000만 명분 이렇게 계약해 버리면 그죠? 네, 그래서 그 백신 회사들은 사실 이 삼상이 대개는 짧아도 1년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지난 5월 달에 조금 제일 빨리 임상 3상 시험을 했고 예. 화이자 모더나는 7월부터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한 5개월 정도밖에 보지를 못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백신 회사에서도 각 나라에서 계약을 할 때 이게 부작용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한 부분은 면책 특권을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계속 백신만 나오면 이걸 기다리고 네. 있었는데 사실은 부작용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그지? 그리고 예, 말씀하십시오. 별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좀 더 백신을 도입을 하지만 빨리 접종시키지를 않고 좀 더 이런 미국이나 유럽 지금 사망자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긴급하게 부작용보다는 네. 사망자 수를 줄여야 되는 나라에서는 긴급하게 접종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좀 더 기다려가지고 네네. 이 안전한지를 좀 더 모니터링해서 접종 시기를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는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여유롭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한 2, 3월쯤으로 늦춰도 그만큼 통제가 된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네. 굉장히 좀 주목되는 게 사람들이 좀 크게 인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파이자에서 영국에서도 네. 이제 그 안전 승인을 해주면서도 임산부와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데이터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백신을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예, 이제 성인이나 연령이 많은 분들을 먼저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소아라든지 임산부 같은 경우는 또 위험성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앞에 연구에서 안정성이 확보되고 나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대상군에 대해서 되지 않아서 일단은 집단 면역을 그 외의 대상을 집단 면역을 이루고 이후에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면 소아나 그리고 임산부에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사실 뭐 독감 백신도 부작용은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작용 사실은 백신은 건강한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그 질환에 걸리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효과도 아주 중요하지만 안전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요번에 독감도 약간의 해프닝에 가깝게 발생을 한 거지만 어쨌든 이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는 이 예. 안전성을 제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면밀하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좀 한 가지 또 재밌었던 게 러시아 백신 네네. 같은 경우에는 몸을 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56일 동안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스푸트니크 V인가 뭐 그 백신은 네네. 그러니까 56일 동안 술을 안 먹고 몸을 완벽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백신을 맞아라. 예. 이렇게 되면 뭐 코로나19도 다 이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그게 실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3상이 여러 가지 선정 기준을 두고 배제 기준을 둬서 거기에 맞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3상으로 승인되더라도 모든 백신이나 약은 또 4상이라고 해서 실제 우리가 접종하는 세팅에서 또 부작용이 있냐 없냐를 보는데 아니 그런 그 술을 안 먹고 뭐 그 일반 생활에서 이렇게 조건에서 네. 그런 요소들을 다 제외해버리면 실제 상황들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좀 정확한 결과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 위험 때문에 제가 약을 좀 받아왔는데 연말에 이제 모임 가서 술 한잔 했는데 네. 선생님한테 또 위협하고 갔더니 술 먹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제가 되게 죄인됐던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확 스치더라고. 그러니까 안 되면은 56일 동안 술 먹지 말라고 그랬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뭐 다들 잘 지키고 계시겠지만 연말 연시지만 예. 지금 상황이 엄중한 만큼 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예. 예. 안 그래도 예. 지금 미국 상황이 정말 네. 안 좋던데 네네. 이거 1월까지 그러니까 뭐 미국도 지금 접종을 10일부터 승인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이게 집단 면역 가지려면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 미국은 심각한데 하루에 확진자 수가 그 20만 명이 지금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100만 명 증가하는 것도 정말 짧은 시기에 바로 100만 명이 증가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바로 접종을 해서 2, 3월까지 빨리 집단 면역 형성시키기 위해서 아마 속도를 아마 많이 낼 것 같고요. 예. 그 속도를 내는 기간 중에 저희 나라에서는 좀 안전한지 면밀하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요. 지금 외국에서 지금 임상 4상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처럼 방역 수칙 철저하게 잘 따르면서 백신은 한번 추이를 좀 지켜보고 안전이 확보되면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백신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이 백신이 이제 접종이 멀지 않았다 해서 너무 안심하시고 네. 저희가 이제 사회적인 거리두기 모임이나 이런 부분을 좀 취소를 하고 예. 그다음에 집에서 지내시고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지 않고 손위생 철저히 하고 그리고 실내 환기도 신경 써서 해주는 이런 방역 수칙들 또 소홀히 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지켜서 지금 조금 위기 시기를 넘기고 있는 저희 부산이 빨리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뜨려가지고 네. 좀 연말과 연시를 좀 마음 편하고 기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100번 지나가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